안녕하세요 여러분, 쭈나오빠입니다. 오늘은 아래쪽에 이 귀여운 고양이 아바타를 가져왔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귀엽지 않나요? 이 고양이는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어요.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버추얼 아이돌입니다. 여러분은 버추얼 아이돌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영어 단어 그대로 버추얼 플러스 아이돌, 말 그대로 가상의 아이돌이란 거죠. 이 버추얼 아이돌은 실제 아이돌처럼 노래도 하고 춤도 추는데 왜 가상의 아이돌이냐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아이돌이에요. 정확히는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지만 춤을 추는 건 사람이 아닌 그래픽이란 말이죠. 저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처음 들었을 땐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겠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여러 버추얼 아이돌들을 접하게 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상한 건 아니란 걸 깨닫게 됐어요.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을 응원하고 버추얼 아이돌들로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사실 이 버추얼 아이돌의 개념은 일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마이너하지만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긴 초록색의 양갈래 머리를 한 여자 캐릭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름은 몰랐어도 유튜브나 어디선가 최소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캐릭터는 잘 몰라서 검색을 해봤는데 가상의 목소리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마스코트 캐릭터라고 하네요. 한국에선 게임 캐릭터와 결혼한 남자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왔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한 일본 남자가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와 결혼을 했고 그 남자는 집에서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의 인공지능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어?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 같은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도 지금의 아이폰의 시리나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하츠네 미쿠라는 캐릭터의 콘서트 영상을 봤었어요. 무대 위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영상을 홀로그램처럼 무대에 띄워서 캐릭터의 홀로그램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데 관객들도 신나서 같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춤추면서 즐기더라고요. 그때가 제 생각엔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기괴하다. 이런 일본의 문화는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의 시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버추얼 아이돌이라기보단 버추얼 가수죠. 한국 최초의 사이버 가수 아담은 1998년에 데뷔를 했어요. 지금의 버추얼 아이돌과 컨셉이 엄청 비슷해요. 가상의 캐릭터 아담의 그래픽이 있고 실제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가수는 노래만 부르고 3D 그래픽으로 만든 캐릭터로 마케팅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지금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 아담이라는 사이버 가수는 1998년도에 데뷔했는데 무려 앨범을 20만 장이나 팔았대요. 지금도 20만 장이라는 수치는 작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만큼 그때는 인기 있었다는 거죠. 근데 2집 앨범부터 다른 사이버 가수 카피캣들도 많이 생기면서 앨범 판매량이 잘 안 나왔고 그때는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아담이 말을 할 때 입을 뻐끔뻐끔하는 몇 초 정도의 장면을 만드는데도 며칠이 걸렸대요. 이렇게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 사이버 가수 아담 프로젝트는 사장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담 역할로 노래를 부르던 가수는 4, 5년 뒤에 마케팅을 위해서 정체를 밝히고 일본에 가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사이버 가수 아담의 외모는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배우 원빈 씨를 따왔다고 해요.
저도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어디선가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의 시조에 대해서 얘기해봤으면 이젠 한국에서 대세인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야겠죠. 현재 가장 유명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은 이세계 아이돌이에요. 이세계 아이돌은 한국의 유명 유튜버가 프로듀싱한 버추얼 아이돌이에요. 사실 그 유튜버를 제가 잘 아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한국에도 버추얼 아이돌이 데뷔를 했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룹이 데뷔를 하고 앨범을 내자마자 이 그룹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올라갔어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인데 보기도 전부터 편견이 좀 있었어요. 노래를 듣기도 전부터 이젠 한국에서도 뭐 이런 걸 다 만드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다 보고 났을 땐 노래도 그저 그랬고 컴퓨터 그래픽도 좋은 퀄리티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뜨는 걸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1, 2년이 지났나? 어느 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느 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목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재미있게도 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의 음악이었어요. 제가 처음 들었던 음악의 스타일과는 너무 달랐어요. 이 음악은 완전 K-팝 느낌이 나서 이 그룹의 음악인지는 몰랐었어요. 이 그룹이 이 음악으로 멜론 차트 탑3에도 들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해줬고 음악이 좋았다는 사실이겠죠? 노래의 제목은 키딩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세계 아이돌 말고도 또 최근에 데뷔한 플레이브라는 그룹도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세계 아이돌은 걸그룹이고 이 플레이브는 보이그룹이에요. 사실 이 그룹은 데뷔하고 나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떠서 알게 됐어요. 일단 첫 비주얼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일단 남자밖에 없으니까 별로 보기 싫더라고요. 이건 반쯤 농담이고 아무튼 음악이 생각보다 괜찮았고 음악이 나쁘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게 보다 보니 비주얼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원래 버추얼 아이돌의 특성상 그래픽이 좀 어색할 때가 있는데 돈과 시간을 써서 신경을 쓴 느낌이 났어요. 그룹 멤버들의 컨셉도 전형적인 K-팝 남자 아이돌 그룹을 따온 느낌이었어요. 보통 보이 그룹에는 귀여운 컨셉, 남성미 넘치는 컨셉, 황태자 컨셉, 곰 같은 남자 컨셉, 섹시한 컨셉 등등 많잖아요. 멤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공식에 딱 맞더라고요. 또 여러 아이돌을 벤치마킹했는지 방탄소년단, 엑소처럼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엑소의 멤버들은 사실 다 초능력자라는 설정이 있잖아요. 사실 요즘 웬만한 그룹들은 다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룹엔 특이한 점이 있는데 멤버가 전원 아이돌 연습생이었대요. 그러니까 버추얼 아이돌을 하기 위해 팀원들이 모인 게 아니고 이미 아이돌을 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던 사람들을 그룹원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멤버들의 노래 실력이 확실히 뛰어나요. 결국 이 그룹도 음악 중심이라는 음악 대회 프로그램에서 1등을 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계 아이돌이라는 그룹도 그렇고 이 플레이브라는 그룹도 그렇고 실력으로 증명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편견이 심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도 이런 버추얼 아이돌 컨셉으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무려 K-팝을 컨셉으로 한 가상 그룹인데요. 그룹의 이름은 KDA이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 4명으로 이루어진 걸그룹이에요. 음악은 완전 K-팝 베이스인데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 같은 걸크러쉬 느낌의 그룹이에요. 그룹 멤버들이 한국인에 미국인, 일본인 등등 다른 국가의 멤버들도 있는 컨셉이고 노래의 가사는 한국어도 쓰이고 영어도 쓰여요.
이걸 보면 확실히 K-팝에 대한 조사를 열심히 했던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그룹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자 아이들이란 K-팝 그룹을 아시나요? 이 여자 아이들의 미연 씨와 소연 씨가 이 KDA에 참여했어요. K-팝 컨셉의 그룹에다가 가사에 한국어도 있으니까 실제 한국 아이돌을 사용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보면 그저 그런 게임을 광고하기 위한 컨셉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상을 업로드한 지 1개월 만에 조회수가 1억을 넘었어요. 지금은 5억이 넘었네요. 웬만한 실제 그룹들도 1억을 넘기기는 힘든데 말이에요. 사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나온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하나 더 있거든요. 하트스틸이라는 그룹인데요. 사실 이건 KDA에 비해선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보이그룹이라서인 것 같아요. 보통 게임은 남자가 많이 하고 남자 그룹은 남자한테 어필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그룹은 KDA처럼 K-팝 느낌은 아니고 랩, 힙합 컨셉이에요. 근데 이 그룹에도 재미있는 게 6명 중 2명의 멤버가 한국인이라는 컨셉이고 실제로 유명 K-팝 아이돌인 엑소의 백현씨가 참여했어요. 실제로 백현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결승전에서 이 그룹의 데뷔곡으로 공연을 했었어요. 백현씨가 실력이 좋아서 감탄하면서 봤었어요.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의 재미있는 점은 그래픽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지만 실제 아이돌들과 하는 활동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돌들도 팬 방송을 하면서 팬들과 소통도 하고 영상통화 이벤트도 해주잖아요. 버추얼 아이돌들을 또 똑같은 활동을 하고 심지어 콘서트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세계 아이돌과 플레이브 두 그룹 다 콘서트를 했었어요. 실제 무대와 공연장을 빌리고 팬들도 콘서트장에 다 같이 모여서 즐기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 캐릭터는 스크린에 띄워놓고 가수들만 다른 곳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하츠네 미쿠의 예시를 들면서 그때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제가 나이도 조금 들었고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을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됐고 결국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사실 이 사람들은 행복한데 내가 이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이런 걸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해봤자 저만 더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즐기든 남들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늘은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여러분은 버추얼 아이돌이 뭔지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또 쭈나 오빠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